남원. 논밭으로 둘러싸인 이곳은 기력 보충을 위해 즐겨 먹는 보양식, 추어탕의 재료 미꾸라지 양식장입니다. 출하를 앞두고 통통하게 살이 오른 녀석들인데요. 미꾸라지는 1년 이상 키워야지 돼요. 얘네들이 성장 속도가 다른 애들보다 늦어요. 이제 우럭이나 넙치 이런 해산오류 같은 경우는 보통 한 1년이면 800g 막 이렇게 크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1년 커봤자 한 10에서 15g. 1년 이상 된 성어 중에서도 10g이 넘는 미꾸라지만 추어탕 재료로 사용한답니다. 여기에 지금 미꾸라지가 얼마나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수조알에만 500kg 정도예요. 출하를 위해 녀석들을 한 곳으로 몰아넣는 작업자. 얘들도 이제 지들이 알아서 안 밟히려고 잘 도망가네요. 추어탕은 남원의 대표적인 향토 음식으로 꼽히는데요. 지리적 특성 때문이랍니다. 추어탕이 유명한 지역이 주로 중산간지대거든요. 근데 중산간지대가 미꾸리들이 좀 많이 났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그거로다가 요리를 해먹다 보니까 좀 유명하죠. 가을 추수가 끝나면 겨울을 대비해 끓여 먹던 추어탕은 기력 보충을 위해 사계절 즐겨 먹는 보양 음식이 됐습니다. 특히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여름철 주문량이 는다는데요. 30도를 웃도는 날씨에 실내 양식장은 열기로 가득합니다. 음식이 그렇다 보니까 복장 때문에 땀이 많이 나는데, 그리고 이 안에가 얘네들이 열대성 어종이다 보니까 얘네들 수온이 적정한 수온이 26도 이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안이 더울 수밖에 없죠. 어둡고 따뜻한 곳을 좋아하는 미꾸라지의 특성 때문에 여름철 양식장 안은 가만히 있어도 땀이 흐를 만큼 열기가 가득한데요. 출하용 미꾸라지들은 이동용 통으로 옮겨 담습니다. 수조에서 옮겨진 후에는 일주일 동안 해감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데요. 처음에 이제 미꾸라지를 잡아서 바로 가져가면은 막 토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잡은 다음에 축양을 시켜놔야 돼요. 사료를 먹었던 것도 다 소화를 시키고, 그러면서 이제 만약 추어탕을 끓이게 되면은 잡냄새가 안 나죠. 물을 갈아주며 일주일간 해감을 하고 나면 비로소 추어탕 공장으로 보내집니다. 해감 과정을 통해 내장을 비운 미꾸라지는 소금을 넣지 않고 물로만 세척을 해주는데요. 미꾸라지가 갖고 있는 영양 성분을 그대로 이용하기 위해서랍니다. 이 정도면 몇 인분 정도 되는 거예요? 네, 75인분 정도. 한 솥에 약 75인분의 미꾸라지를 넣은 후 압력 밥솥에서 푹 끓여주는데요. 여기서 최종적으로 1시간 이상을 끓여요. 압력솥에 1시간 이상 끓이면은 뼈가 물렁물렁해져요. 그러니까 뼈를 분리 안 해도 뼈가 씹히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는 뼈를 분리 안 해요. 뼈까지 부드럽게 삶아주는 거죠. 공장 한쪽에서는 미꾸라지와 함께 추어탕에 들어갈 시래기 세척이 한창입니다. 시래기는 얼마나 장구하는 거예요? 하루에 450kg 정도 저희가 세척합니다. 남원식 추어탕에는 된장에 버무린 시래기를 넣는 것이 특징인데요. 이물질 없이 깨끗하게 세척하기 위해 흐르는 물에 수작업으로 세척을 해줘야 한답니다. 이걸 하면 이물질을 다 잡아낼 수 없고 사이사이 끼어있는 흙이나 모래나 그다음에 이물질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다 세척해서 사용합니다. 작은 이물질도 들어가지 않도록 꼼꼼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세척 작업. 물로 하는 일이라 겨울보다 더운 여름이 좀 더 수월하긴 하지만
이른 아침부터 몇 시간씩 같은 자세로 서서 작업하는 것이 때론 힘에 부친다는데요. 오랫동안 서 있으니까 아프고요. 거의 움직임 없이 똑같은 작업만 반복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리가 좀 아프고 작업량이 많거나 그럴 때는 새벽 5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주문량이 많아질수록 작업 시간도 길어지게 되는 거죠. 세척이 끝난 시래기는 기계를 이용해 한 입 크기로 잘라줍니다. 남원식 추어탕은 된장과 들깨가루를 넣어 구수한 맛에 고춧가루로 칼칼함을 더해주는 것이 특징인데요. 물이 안 풀리고 그냥 집어넣으면은 저 탕이 다 끓어도 이 고춧가루가 안 풀어져요. 그래서 고춧가루를 다 내가지고 물에 잘 풀려줘야 돼요. 압력솥에 1시간 이상 푹 삶아낸 미꾸라지는 분쇄기에 넣어 곱게 갈아주는데요. 지금 여기에 보시면은 얘가 공국처럼 푹 뿌려져 있어요. 압력솥에 1시간 이상을 끓이기 때문에 그래서 뼈가 물렁물렁해져요. 뼈가 전혀 씹히지 않아요. 그래서 뼈까지 이제 같이 다 이제 통째로 갈아놓는 거죠. 영양가 높은 미꾸라지를 통째로 섭취하기 위해서 부드럽게 삶아낸 후 갈아주는 거죠. 재료가 모두 준비됐으니 솥에 넣고 추어탕으로 끓여줄 차례. 먼저 갈아놓은 미꾸라지와 들깨가루를 넣어 한 소끔 끓여줍니다. 처음부터 다 집어넣고 끓이면은 비린내가 나잖아요. 콩도 그렇고 깨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먼저 깨하고 콩하고 고기를 먼저 끓여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비린 맛을 없앤 다음에 그렇게 이제 넣는 거예요. 시래기와 미리 만들어 놓은 양념까지 넣어 맛이 우러나도록 푹 끓여주면 되는데요.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끓이는 시간 1시간 정도 걸려요. 대형 솥에서 1시간 이상 푹 끓여주면 남원식 추어탕이 완성됩니다. 자동화 기기를 도입해 일일이 손으로 저어야 하는 번거로움이 줄어들었지만 완성품이 나올 때까지 뜨거운 솥 옆을 지키는데요. 마음이요? 네. 아, 얘가 나가서 돈을 벌어주니까 뿌듯하죠. 재료들이 한데 어우러져 더위에 지친 기력을 보충해줄 보양식 추어탕이 완성됐습니다. 근데 여기 이렇게 보이는 게 하얀 게 다 살이에요. 그 살이 보이죠. 정성과 영양을 가득 담은 추어탕은 판매를 위한 포장 작업에 들어가는데요. 그런데 일일이 무게를 잰 후 수동으로 포장 용기에 담아주는군요. 얘처럼 이제 건더기하고 물하고 5대5로 섞은 게 자동 추진이 제일 어렵다 그래요. 자동이 안 돼요. 뜨겁게 끓여낸 추어탕은 열기가 식기 전 빠르게 포장재에 담아 밀봉시켜줘야 하는데요. 모든 공정 중 가장 고된 작업이 이 포장 작업이랍니다. 하루에 5,000개 한다 그러면은 둘이서 나눠서 하면은 8,000원 앞에서 2,500번씩 걷잖아요. 비싸지를. 엘보 다 왔어요. 정성껏 만든 추어탕을 수작업으로 포장까지 끝내고 나면 고압 멸균기로 이동시켜줍니다. 식품 안에 있는 세균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얘가 공지를 뜯지 않는 공지를 뜯어서 공기하고 접촉이 되면 상하는데 공기가 접촉이 안 되면은 안 상해져. 이제 균이 없으니까. 121도씨의 고온에서 약 40분간 멸균 과정을 거치고 나면 상온에서도 유통이 가능한 상태가 되는데요.
미꾸라지 양식부터 추어탕으로 완성되기까지 뜨거운 열기 속에서 이루어진 공정. 이렇게 마지막 작품이 나왔을 때는 많이 뿌듯해요. 좋은 마음으로 만들었으니까 맛있게 잘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땀 흘리며 일한 후 찾아온 반가운 식사 시간. 정성 들여 끓여낸 추어탕이 점심 메뉴입니다. 뜨끈한 국물에 말아먹는 밥 한 숟갈에 피곤이 풀어지는 듯한데요. 언제부터인지 모르겠는데 언제부턴가 이거 먹으면 이제 속이 편해지고 하니까 뭐 매일 먹어도 별로 안 물려요. 이제 열심히 일하다가 같이 직원들이랑 점심 먹고 그러면 이렇게 팔팔 끓는 추어탕 가져와가지고 한 그릇 밥 뚝딱.